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서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부분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요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이고 좀 더 다양한 옵션은 일단은 자격증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통합이다라고 하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모아서 단일 위치에서 수집하는 기능을 우리가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고요. 부분합이라고 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부분합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별로 필요한 평균이나 요약이라는 그런 어떤 값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부분합. 피벗 테이블도 요약이에요. 이와 같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좀 더 간략하게 또는 좀 효율적으로 어떤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요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단일 위치 내에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데이터 통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이 부분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데이터 통합이라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뭐 피벗 테이블 뭐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피벗 테이블 맨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합에는 따로 통합이라는 시트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선택, 드래그, 복사된다. 선택을 하고, 델리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1월 급여 지급 현황과 2월 급여 지급 현황, 3월 급여 지급 현황, 요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통합한 자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자격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사원명별,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세금, 실수령의 평균을 1, 4분기 급여 지급 현황 표에 여기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 통합은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에 관련된 거죠.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참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해야 될 자료들이 여기에 참조해서 여기에 추가 누르면 이와 같이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조된 데이터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 즉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합할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사용할 레이블이에요.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은 요거는 요렇게 제가 좀 나눠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데이터 1에 있는 자료 시트, 데이터 2에 있는 시트, 데이터 3에 있는 시트들을 통합이라는 시트에다가 우리가 통합할 때 그럴 때 이용합니다. 즉 시트별로 자료가 있었을 때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좀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통합을 딱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었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할 데이터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범위를. 이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사원명, 그 다음에 두 개의 열을 건너뛰고 세 번째 열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세금, 실수령액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 자, 또 얘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자, 사용할 레이블은 여기에 사원명이니까 사원명은 지금 열에 있죠. 왼쪽 열. 그 다음에 행은 여기 첫 번째 행에 있죠. 첫째 행.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하고 눌렀더니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열 또는 행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건너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통합. 자, 얘를 지우고요. 삭제. 자, 다시 얘 이렇게 이제 풀려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평균이라는 함수로 구할 거고요. 참조는 그러면 이렇게 얘를 범위를 잡습니다. 추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추가.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볼게요. 자, 첫 행. 아, 건너뛰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상관없이 이 첫 행을 참조할 거니까 그냥 사용할 레이블. 기준이 첫 행에 있는 레이블이에요. 첫 행에 있는 레이블, 사원명, 기본 이런 것들 얘기하죠. 왼쪽 열, 요 사원명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확인. 아, 근데 왼쪽 열도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는 얘 이름들도 사원명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평균이니까요. 확인해 보면 나잘란 280. 여기에 2월 급여도 280. 3월 급여도 280. 그래서 평균은 280이 나오겠죠? 오른쪽의 결과처럼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당 80, 60, 65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건너뛰었다고 자료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구했다고 이제 확인해 보고요. 자, 쉽죠? 그죠? 예, 자, 통합이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통합이라는 이제 그 시트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렇게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통합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범위를 잡아야겠죠? 아까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을 눌러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런 것들은 지웁시다. 얘도 체크를 해제하고요. 자, 다시 잡을게요. 자, 평균을 구하는 건데 데이터 1시트에 있는 자료, 데이터 2시트에 있는 자료, 데이터 3시트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결국 여기 클릭하고 데이터 1에 가서 범위를 잡습니다. 얘도 건너뛰지 마시고요. 추가. 그 다음에 데이터 2. 자, 데이터 2에 가시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잡혀 있겠죠?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추가. 자, 그럼 여기에는 모든 참조 영역에 시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 1 느낌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1 느낌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때 데이터 1까지가 시트고 그 시트의 이름을 표시할 때는 거기 끝에 느낌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3. 자, 여기 이제 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데이터 3. 자, 데이터 3도 범위가 잡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는 레이블을 사용할 거죠. 체크, 체크. 자, 그다음에 얘를 체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 문제인데요. 자, 저는 체크를 안 하고 가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데이터 통합에서 구했었던 요 결과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그럼 데이터 한번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1에서 여기는 요 값을 변화시켰다면, 예를 들어 290으로 이렇게, 자, 290으로
자, 이렇게 됐다면 얘가 자료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에 대한 자료도 변해야 됩니다. 원본이 변경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에 대한 것도 변경되도록 시트를 원본 데이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다시 이렇게 잡고요. 자, 데이터 통합에 다시 가볼게요. 자, 자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된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룹화돼서 나와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시트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요. 자, 데이터 1. 가서 여기를 다시 280. 자, 280.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네, 280, 280, 280의 평균으로 나와 있죠. 자, 다시 여기 와서 29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료가 바뀌었겠죠. 290, 80, 80 평균 해서 구해졌겠죠. 나머지도 다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것을 해제하고 싶다면 여기에 그룹에서 개요 지우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요가 지워집니다. 대신에 얘는 자, 지워졌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해볼게요. 되돌리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배어 지우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모두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의 첫 번째 관련된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고국명이 있고 거기에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 고궁 입장객 현황표에 대한 고국명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을 영역에 개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자, 위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과 행에 각각의 데이터마다 다 열과 행이 있죠. 여기 레이블에 대한 것과 자, 레이블에 대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고국명 성인 청소년 어린이는 여기에 이렇게 한 번만 행해 나오고요. 열도 지금 경북궁, 그 다음에 고국명은 두 번째 2월에는 없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해결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어쨌든 얘를 이렇게만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잡아보고 할게요. 자, 잡아보고, 자, 통합.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와 얘를 체크를 풀게요. 나머지 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고, 참조를 선택하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야 할까요? 자,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그 다음 범위를 잡을 때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게 또 하나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그래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잡고, 추가, 또 여기 이렇게 잡고, 또 추가, 또 이렇게 잡고, 추가, 또 이렇게 잡고, 또 추가.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행에 대한 거, 얘를 클릭했다면 얘는 한 번만 나오죠. 2월에는 없죠. 자, 왼쪽 열은 매번 나오지만 여기에 고국명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렇게 놨다면 확인, 그럼 얘가 이렇게 값이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첫 번째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국명,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요거 위에 첫 번째 행에 대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밑에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표시가 돼 버립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만 영역을 잡습니다. 자, 고급명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서 여기는 선택되지 않게 요 랩을 사용하지 않고 열만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통합. 자, 이때 이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삭제.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만 잡습니다. 여기는 요 열만 이용할 거예요. 자, 추가, 추가, 추가. 추가. 그러면 여기 이 네 개, 1월, 2월, 3월, 4월에 같이 공통적인 열은 뭐죠? 열이잖아요. 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행은 하시면 안 되고, 왼쪽 열만 체크를 합니다. 반대일 때도 있겠죠. 그죠? 자, 왼쪽 열, 그다음에 확인. 이때 원본 데이터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할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때는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행과 열, 레이블을 첫 행, 그다음 왼쪽 열 둘 중에 어떤 거를 다 할 건지 하나만 할 건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또 있네요. 자, 여기에 얘도 이렇게 해서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제가 잡고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볼게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요것도 없앨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품명별, 판매값, 판매량, 판매총액 합계를 서울 지역 판매 현황표의 영역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얘를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 행만 요것만 이렇게 잡으면 아메리카노나 이게 없겠죠. 또 여기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열은 또 왜 안 되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결과가 뭐냐면, 공통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게 여기 공통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공통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안 하겠다. 뭐 아니면 이제 서로 어긋나 있었을 때 걔를 자료를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이제 쓰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이 통합에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워야겠죠? 귀찮지만 네. 자, 이렇게 지우고, 얘도 체크 풀고. 자,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합계. 자,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범위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쪽도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잡고 여기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걸 가져오지 못하죠. 이쪽을. 이 범위 안에서만 값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추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추가.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추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오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분명은 이제 가져오지 못하죠. 그죠? 이건 참조할 그 이름이니까 예, 이거는 가져오지 못하고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 즉 행과 열에 대한 이름과 결과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판매가 판매량, 판매 총액만 해서 가져온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지우고 이렇게 가져온다면,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통합에 가서, 자, 얘를 지우고, 자, 여기에 제가 얘만 이렇게 잡는다면,
그러면 아마 순서대로 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추가. 자, 여기는 첫 행이죠. 판매가, 판매량, 판매 중에 첫 행. 그죠? 확인.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과 자료가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순서대로예요. 자, 아메리카노 3,000원. 그 다음에 모카치노 3,000원. 에이드 3,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3, 3, 3. 9가 되는 게 맞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첫 번째 자료에 있는 요 품명대로 밑에 거와 밑에 거의 자료들도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 아니, 체크래요. 영역을 잡고,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자료들 전부 다 통합하게 되는 거죠. 자, 혹시나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확인. 나 요것만 할래.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이 돼버리자. 아까와 똑같이 3, 6, 9.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통합하고 여기서 왼쪽 열도 같이 참조하도록 사용할 레이블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계산해 보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통합에 대한 거고요. 자, 이제 부분합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이에요. 자,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부분합, 부분적으로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게 우리가 부분합이에요. 요약하는 단계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개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 4분기 아이스크림 판매 현황표에서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평균이 나타나도록 부분함을 작성하시오. 여기는 두 개에 대한 값을 이렇게 요약하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자, 그러면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기에 부분합.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아서 이게 그룹화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에 기본적으로 그룹화를 항목을 만든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정렬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명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을 하시오라고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정렬로 가서 정렬. 자, 여기에 제품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확인 잘 하시고요.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하면 누가 봐? 더이사랑, 빵빠레오, 스크리바. 이렇게 우리가 크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할 때 이때 이제 부분합을 누릅니다. 자, 그룹할 항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제품명별로 그룹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은 여기서 제품명. 사용 함수는 여기에 합계와 그다음에 평균이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합계와 평균은 표시된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냥 알아서 잘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합계. 분업 개선 항목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함수 써야 되고요. 제품명별로니까요. 예, 체크 풀고 여기 제품명.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대리점 코드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게 아닌데, 그죠?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워야 되잖아요. 부분합. 여기에 모두 제거. 잘못 제가 체크를 했나요? 자,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분합.
자, 제품명이 아니죠. 그죠? 제품 판매량의 합계죠. 그렇게 잘못 체크했네요. 아까처럼 지울 때는 모두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뭘로? 예, 판매량의 합계. 판매량 체크. 뭐 두 개, 뭐 만약에 판매 가격의 합계도 구하겠다면 두 개를 구하라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매량.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부분합. 자, 제품명,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죠. 이때 판매량은 체크를 풀고, 판매 금액.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확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분합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내가 구해야 될 그룹할 항목에 대한 함수의 값이 판매 금액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덮어 씌우겠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거와 같이 표시하려면 얘가 체크 풀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모두 제거. 자, 싹 제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제거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하면서 이제 빨리 또 익혀주시면 되죠. 또 필기에서도 가끔가다 나오니까요. 자, 부분합. 자, 여기에 제품명, 별로, 사용함수, 합계. 뭐에 대한 합계? 판매량의 합계. 판매 금액 체크 풀고요. 새로운 값, 처음에 할 때는 뭐 상관없죠. 예,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놓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죠. 이번에는 이제 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 얘를 평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량은 해제하고요. 얘를 체크 풀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구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아이스크림 판매 현황표에서 어떤 표에서 제품명별로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룹화할 항목의 이름이 제품명으로 어떤 식으로 그룹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룹을 시키라는 얘기는 정렬해 놓아라라는 얘기고요. 이거와 이거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얘와 얘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먼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작업인 거예요. 얘가 첫 번째예요. 얘를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합계와 평균은 표시된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얘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걸 먼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얘는 이제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항목이 하나 있을 거고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그 값을 구해라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하나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또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고 확인한 후에 요것만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나는 두 개 다 표시해 놓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여기에서 얘가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밑에 결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은 어떤 자료가 있었을 때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형태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료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밑에다가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여기에 제가 얘를 클릭하고 강호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강호선에 관련된 네. 자, 부장이고요. 직위는 그 다음에 부서명은 기획부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기본급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실수령액 이런 것들이 여기 표현되겠죠.
여기가. 물론 더 많이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얘를 필터죠, 얘도. 자, 얘를 모두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일단은 A18셀에 시작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A18셀에 시작하는 것. 즉,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고서 필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이 보고서 필터는 보고서 필터보다 두 개의 셀 밑에다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는 이제 보고서 필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면 요 위에가 여기에다 이제 보고서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여기다 눌러볼게요. 자, 여긴 지금 A에 18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그냥 좀 무시하고 옆에다 해볼게요. 옆에다. 필기에서는 이런 거 잘 나와요. 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삽입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범위 잡으라고 나와 있죠. 자, 자리의 범위를 이렇게 하고요. 자, 새 워크시트냐,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하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요 시트에서 할 것이냐, 시험에는 현재 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하라고 나오니까 얘를 체크할 거고요. 자, 위치 잡으라고 했었죠. 자, 여기 위치에서 분명히 A의 18셀에 시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여기를 클릭했거든요. 자, 아예 18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어떤 박스가 하나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보고서에 넣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삽입해야 되도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시면 부서별 급여 현황표를 이용하여 성명은 자,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될 것 같아요. 성명은 보고서 필터, 보고서 필터, 필터에다가 여기에 성명, 얘를 누르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일로,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 부서명은 요거는 체크를 하고, 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요. 아니면 눌러서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할 수 있죠. 부서명. 자, 그 다음에 직위는 열 레이블로, 직위가 여기 있는 얘를 드래그해서 일로 갖다 놓으셔도 되겠고요. 네, 직위는 열 레이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하고 값세, 요 값세는 기본급과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급과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에 실수령액, 뭐라고 했나요? 예, 실수령액 합계. 이렇게. 자, 끝났나요? 그래서 요, 이제 그 값을 행 레이블로, 지금 여기에 열 레이블로,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 이제 행 레이블로 옮기라는 얘기니까요. 눌러서 얘를 행 레이블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설정 피벗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작성이 끝났는데 조건이 있죠. 피벗 탭을 보고서 행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한 행의 총합계, 총합계. 이렇게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디자인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총합계, 여기에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뭐 설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죠. 총합계. 여기에서 이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여기가 이렇게 표시될 거고요. 여기에서 전부 다 설정. 자,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옵션에도 있습니다. 옵션.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약 및 필터에서 보시면
자, 행에 총합계 표시가 되어 있는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열 총합계만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 셀은 이렇게 별 기호로 표시할 거.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기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 기호로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도 옵션에 가서, 옵션. 자,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네, 빈셀 표시. 여기다 얘를 이렇게 별,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듯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나요? 자, 음, 자, 기본급과 실수령액은 기호 없는 회계로 지정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예, 여기에서. 자, 이때 값은 꼭 합계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값 필드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가시면 합계, 개수, 평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값 요약 기준, 값 표시 형식. 여기에서 어떤 형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비율 뭐 이런 건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값 요약 기준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서식을 우리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수정하고 싶다면 표시 형식에 가셔서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없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은 만약에 여기에 이름을 뭐 합계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르게 표시하라 그러면 다르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다 표시가 되는 값을 자 넘어가고요. 확인. 얘가 이렇게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실수령액 가필 설정 여기서도 예, 표시 형식 여기에 이렇게 없음 확인 그리고 또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인데 지금 여기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쥐기를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를 정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이니까요. 과장, 대리, 부장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요. 누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동하시면 돼요.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레이블 이름이 지금 제대로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클릭하고 여기에다 열 레이블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압축 형식으로 현재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태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태블 형식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것들은 잘 봐주셔야 돼요. 필기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물어보니까요. 네, 여기에서 자, 우리는 여기에 압축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다. 라고 돼 있다면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빈줄 새거 여긴 뭐 그렇게 빈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급에서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에서 각각을 좀 이렇게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부분과 피벗 탭을 좀 잘 익혀두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바꾸는구나라는 요 각각의 이런 것들도 좀 잘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좀 봐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